안녕하세요. 자, 오늘, 반가운 그 합격생을 오늘 만나게 됐는데, 오늘 그 합격생한테 여러 가지 어떤 궁금증을 몇 가지 해결하려고 갖고 오늘 수강생들한테도 이제 궁금증을 좀 물어봤더니, 제일 궁금한 게, 공부하기 싫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래서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초등생들이 제일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하나둘씩 질문거리를 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저랑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 강의를 이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떤 이유로, 어떤 장점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었는지, 그것이 이제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네, 저는, 장동희 선생님이 제 친구가 먼저 이제 듣고 있어서 제 친구의 추천을 받고 사실 처음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장동희 선생님이 되게 담임 선생님처럼 잘 챙겨주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시험을 오래 준비하기도 하고 했어서 좀 그런 케어가 필요해서 강의를 듣게 되기도 했고 또 선생님 되새김 강의가 되게 좋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맞는 지식인지 틀린 지식인지로 좀 체크를 할 겸 그리고 또 좀 정리를 할 겸 해서 장동희 선생님 강의를 오게 돼서 또 되게 많은 도움을 얻어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까지 네. 했는데, 지금 생각지도 않은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게 다들 이제는 공부를 이제 올인을 하는 선생님들, 이제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올인을 하는 선생님들한테 그 커리큘럼이 있었겠지만, 선생님은 특히 기간제를 좀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같이 병행을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 정말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근데 나름 그 이제 실력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간 관리라든가 이런 힘든 점, 뭐 이런 부분들, 또 혹여나 지금 이렇게 이제 기간제를 하면서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가 이런 게 음. 있다면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간제를 하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좀 의지가 우선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딱 퇴근을 하고 전 최대한 빨리 퇴근을 하려고 했고요. 퇴근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있을 수 있는 시간 안에서는 최대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너무 피곤했어요. 딱 학교에서 피곤하죠. 퇴근을 하면. 그래서 우선은 가면은 거기 안마의자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오. 한 30분 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서 한 100일 전까지는 한 11시 그때까지 하고 100일 이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부터는 1시, 2시까지는 독서실에 있어서 열심히 네,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렇게 시간 관리를 했던 것 같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이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때문에 또 공부가 안 될 때는 그 근처에 이제 천이 있어가지고 햇빛 받으면서 많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관리도 하려고 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나는 아니까. 근데 원래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했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최대 공부 시간 양이 대충 얼마 정도 됐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아예 안 했나? 학교 안에서는 음, 몰래 몰래 음, 이렇게 책 같은 거, 아이패드 같은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음, 뭐 만드는 척 하면서 공부도 조금씩은 했고요. 미술실에서도 조금씩 하기도 했고. 음, 근데 또 신경 쓰여서 많이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최대한 학교에서는 그냥 일하고, 일하는 데 집중하고 또 와가지고는 한, 한 3, 4시간? 음. 100일 전까지는 3, 4시간 하고 100일 이후에는 한 5, 6시간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한 5시간 시간 잡는 게 쉽지가 음, 않거든, 이게. 음. 되게 집중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이제 나는 이제 아니까 되게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서브라든가 단권화라든가 어떤 공부 방법이 전부터 해왔던 그런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서브는 제가 저를 못 믿어서 잘 못 음, 만들었고, 단권화를 해가지고, 음, 이렇게 큰 파일을 하나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제가 그 음, 보던 자료, 또 필독서 보던 자료,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니까 음, 계속
보기도 좋고 제가 익숙한 거다 음.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내용을 거기다가 네, 이제 계속 관련된 내용으로 띄워놓는 해가지고 네. 단권화 작업을 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권화도 되게 좋다고 봐요. 이게 서브도 좋지만 그 사람 스타일이 또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안 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런 방식의 단권화 작업으로 주로 수업을 했고. 아, 근데 또 다른 제가 미술 교육 쪽을 어려워해가지고 그거는 또 제가 서브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안 돼도 구조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구조화를 해서 미술 교육 쪽은 서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부분만 서브를 네.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네. 단권화를 기본으로 하되 자기가 이제는 어려워하는 부분, 그거는 좀 더 구조화가 필요하니까 제가 잘 서브하는 것도 그 방법도 저도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긴 하지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자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교육학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교육학은 사실 제가 올해 시험 준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초수 때나 좀 시간 있을 때는 이론 강의를 좀 많이 들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부터는 이론이 우선 이제 익숙하니까 문제를 위주로 해서 좀 많이 회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육학은 문제 위주로. 네, 틀린 거 좀 많이 다시 보고 뭐 부족했던 거나 새롭게 알게 된 이론들은 또 걔는 또 아예 서브를 만들었거든요. 교육학은 서브에 또 끼워 넣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그 단권하네. 그것도. 네. 그러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보통 공부를 할 때 이제 1년 커리를 하는데 이게 초수 때랑 다르게 이제 재수하고 이제 삼수하고 할 때의 그 이제 기간제 하면서 시간 조율하고 주로 이제 그거의 그 외 시간들 쉴 때는 주로 어떤 거를 위주로 하고 좀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유독 뭐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동 같은 것도 주로 제가 임용하면서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에 2~3번은 필라테스 가서 운동해서 좀 체력도 보강하고 또 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선생님 추천해 주신 건데 또 햇빛 받으면서 많이 걸어 다녀라 라고 얘기를 맞아요. 해주셔서 또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천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또 저는 잠 자는 거 좋아해서 좀 쉴 때는 최대한 잠을 좀 많이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지. 걷는 거 참 좋은 것 네, 같아. 진짜 좋더라고요. 걸으면서 리셋이 돼. 이게 네.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맞아. 또 음악 들으면서 하면 또 운동될 겸 생각도 정리가 되고, 진짜 좋아요. 저도 많이 걸어요. 맞아.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많이 건의를 하긴 하는데, 잘 안 하지. 햇빛 받으면서 하는 게 진짜 좋아요. 햇빛 받으면서.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갈수록 이제 뭐 이제 시험이 이제 인원수나 이런 게 조금씩, 주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조금 이렇게 망설여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공부를 이제 뭐 초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뭔가 이제 교사를 꼭 해야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목적? 그런 어떤 내가 왜 교사를 꼭 해야 되지? 이런 거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어떤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주변에 선생님들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애들이랑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 너무 싫다라고 해서 그런 교사를 애도 있죠. 안 하고 싶다,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애들이랑 있는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귀엽기도 하고 선생님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 애교도 막 부리고 와서 막 잘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저는 애들이랑 호흡하는 게 되게 일을 하면서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네, 제일 좋은 좋았어요. 건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싫은 사람도 네, 있더라고요. 그게 싫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어서 꼭 이거 다른 것보다는 이걸 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네. 평생도록 애들이랑 이렇게 지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큰 거기도 하고, 걔네들한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은 그 직강생이 있는 상태에서 수강생분들 와가지고 서로 발표하고 이제 의문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주로 했었는데 3년 전인가부터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정신 차린다고 일찌감치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강생이 와서 나 합격해서 이런 방법을 공부했어요. 이게 하려고 이제 뭔가 이제 희망적 메시지를 주려고 하긴 하는데 거기에 기존 같이 공부했던 수강생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내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몰랐는데 뒤에 이게 보니까 걔네들이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 애들 있는 데서는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또 멀리까지, 집이 저 밑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줘서 고맙고, 어쨌든 제가 볼 땐 너무 잘 된 일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되게 학생들이랑 같이 케미도 맞고 되게 그런 게 즐겁다라는 것은 결국 그 직업이 정말 잘 맞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가서도 잘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경험이 있으니까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원래는 지금 직강생도 있으면 막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는 어떻게 했어요? 뭐는 어떻게 했어요?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애들 이제 얘기 들어보고 다 질문이 비슷해. 공부 방법이나 그런 것을 주로 물어보고, 이게 대체적으로 공부 방법 자체가 어떤 자료가 하나로 돼 있어야지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서브가 됐든 단권화가 됐든. 그리고 자기가 보기 쉬워야 된다는 거. 아무리 좀 시간이 지나도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계속 축적돼 있다라는 거. 이게 그건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했고, 저도 수업을 할 때 이제 그런 개념으로 계속 추가적인 자료를 주고, 그걸 이제 단권화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찬찬히 실력이 같이, 자료만 쌓이면 안 되겠죠. 실력도 같이 쌓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랑, 자, 선물도 이렇게 주고, 도장도 주고, 뭐 이렇게 밥도 먹고 뭐 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나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하고 싶은 얘기. 어쨌든 뭐 이제 더 이상 노량진에 안 있어도 되잖아. 그게 제일 행복한 거고, 그쵸? 그게 제일 행복한 거야. 네, 맞아요. 노량진에 안 있어도 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뭐 휴가 나와서 이제 휴가다 이제 뭐 이렇게 휴가 가고, 근데 우리는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서럽잖아요. 나이를 더 먹을수록. 맞아요. 자꾸 어딘 결혼식 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본인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제 즐겁게 사시길 바라면서 학교 생활도 아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